네, 이제 11시 다 다가와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의 흐름이 좋은 가운데 주도주하고 비주도주하고 좀 차별화 장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나눠주신 게 또 우리 이종복 전문가죠. 만나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자, 오늘 차별화 장세 좀 그런 부분에서 기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2차 전지하고 자동차 부품 이쪽이 좀 강한데 여기서 또 알려주셨던 종목들은 오늘 강세 또는 급등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장 판단해 주십시오. 해외 시장 약세, 국내장 상대적 양호.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간만에 이 화면 매일같이 올려놓으니까 이 화면 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근데 이게 밑에 항생하고 중국 쪽이 안 보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하고 여기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나스닥하고 독일, 그 다음에 대만이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국내장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나스닥. 요 5개 정도의 시장만 제대로만 봐도 지수나 시장은 뭐 그냥 나오는 거니까 제가 공개방송 자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시간에도 진짜 자주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언제 특집 방송을 하든 아니면 제가 이제 종목 진단 방송도 이제 들어갈 텐데 그때 이제 여기에서 했던 내용들 갖고 얘기를 하면 좀 더 수월해 줄 수는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독일, 대만, 국내장은 추세 패턴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장기 이평선서부터 모든 이평선의 배열 뭐 등등이 다 역배열. 근데 유독 나스닥 시장하고 다우가 240까지 한번 쳐올렸고요. 그다음에 S&P도 그 부근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은 중간 정도로 갔고요. 미국장이 되게 양호하죠. 근데 이 미국장이 되게 양호했던 게 이들만에, 그러니까 이들은 경제가 좋고 금리 인상하겠다 하면서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장이 기타 나라에 비해서는 셀 수밖에 없는 거죠. 달러 강세 요인도 있고 외국인 자금 뭐 기타 등등 중간 생략하고 보시면 지수가 세게 가거나 지수 관련주가 뭐 좋게 가거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 10번 이상 얘기했을 것 같아요. 8월 달에 세게 못 가는 이유가 딱 보면 그들 주식이 세게 못 가기 때문에 종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상위 산정 방식의 주식시장을 표시를 하고 선물은 코스피 200이라고 해갖고 시가총액이 200위권에 있는 주식들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이종복이가 좋은 흐름이 보인다 아마 이런 얘기를 7월 초중순쯤에는 대형주 한두 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8월 달로 오면서부터는 대형주 흐름 좋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죠. 그런 거 가지고 시장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너무 간단해서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인데 얘기를 안 했더니 묻힐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린 거고. 자, 그다음 마디 비율 분석 정말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종복은 중심 이론하고 마디 비율, 그다음에 해외 시장 필살기, 6대 필살기라고 그래 갖고 해외 시장 필살기, 그다음에 패턴 매매 기법만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8가지가 있는데 그 108가지 중에 4개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30일 이 사이클 얘기한 거에 끝난 게 8월 18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8월 18일부터 조정받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이어지면 40일이면 엊그저께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건데 결국은 그 시점에서는 지수가 고점에 있을 때는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지수를 보면 재미가 없고 종목을 보면 재미가 있다도 아마 진행자도 정말 이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그죠? 지금은 지수를 보시면 손이 안 나가고 손이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종목을 보면 무조건 손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종합도 여기 보시면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그렇다라고 한다고 해서 숨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그렇다는 얘기는 뭐 0, 0.236, 0.382, 0.5, 0.618, 0.764, 1 이런 숫자들서부터 이런 거 다 얘기. 다 제끼고 핵심 요점만. 12,900에서 12,400이 마디 비율 분석상 382에서 618. 요 밴드에서 있으면 국내장도 320에서 300, 여기 정확히는 313.7입니다. 요 밴드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고 요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수가 잘 가고 전체적으로 시가상위가 잘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326에서 330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라든가 외국인 수급,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 아까 독일, 대만, 항생 이런 거 보여줬죠. 항생은 안 봤지만 그들의 분위기상으로 종합이 저길 세게 치고 갈 분위기가 안 되니까 대형주는 쉽지 않은 거고, 반대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313.8짜리, 그 다음에 하단이 독일 기준에는 309입니다. 조 지수대가 안 깨지니까 종목들이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이 약세일 때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얘기 되게 자주 얘기해드리죠. 오히려 해외 시장이 급등을 했을 때 국내장은 갭상승이 나와서 상대적으로 약세 얘기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사실 지금 돈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돈을 벌고 추석 뒤에 CPI 결과에 따라 연말장에 떼돈을 버느냐, 연말장에 고생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듣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하지만 말하는 사람은 요까지만, 이거 더 이상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시장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해외장이 급등을 했을 때 주식시장이 강하게 나와서 먹을 게 없는 장, 해외 시장이 약세를 주고 다음날 하방 경직성을 주거나 해외 시장이 적당히 버텨주면 그때다 하고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면 정말 기가 막힐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수는 후장 전략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보시면, 자, 우선 이거부터 보고 갑니다, 여러분. 요게 9시 23분에 오늘 시세판입니다. 자, 시세판이 이런데 여러분들한테 현금 얘기하기가 거시기 하다는 얘기 아마 오늘 포함해서 5번 이상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확보를 얘기하고 싶은데 종목들이 이렇게 세기 때문에 현금 얘기를 못하겠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현금을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가 비춰지는 거죠.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종목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9시 23분에 상황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10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가 이게 제일 심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지수의 네크라인을 딱 설정해서 내가 공략할 거면 그 타이밍에 저점 매수를 노리는 게 유리합니다. 이게 지금 시세판이고 기존 주도주가 보다시피 좀 시퍼스름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타 섹터가 강세인데 여기에 저는 도시재생 관련주로 얘기를 합니다. 소형 건설주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뭐 도화 엔지니어링 아니면 한국종합기술서부터 이 도시재생에 관련된 주식,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한테 디지털 화폐 관련주 해갖고 제가 왜 KGT, 그 다음에 한네트도 가끔 얘기해주죠. 그런 테마주들도 기똥차게 움직이고 리튬 관련주도 기똥차게 움직이고 그냥 다 기똥차게 움직여요, 여러분. 지금 장이 이런 장이다. 그래서 주도주는 이격 부담 때문에 좀 그렇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이쪽에 있는 거 에코프로 BM, 포스코 쪽,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도 이격이 부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오늘은 대주전자, 나노신소재 이런 주식이 급등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리튬 관련 2차 전지를 좋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3인방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후장 전략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하고 시장의 움직임 잡아주셨습니다. 바로 오후장 연결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부분 좀 더 추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선물은 318 돌파, 317 지지. 보시면 되게 밴드가 작죠, 여러분. 각 자체가 이미 지수의 각은 61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330단에서 318을 찍고 326을 준 다음에 밀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장이 다시 13,000 위로 올라가지 않는 한 21선을 뚫고 갈 확률은 떨어집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320은 열려 있어도 세게 치고 가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저점은 어제 찍었기 때문에 317을 중심으로 아마 또 계속 횡보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밀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318 위로 올라가면 내일도 조금 반등 이어지는 거. 만약에 317 쪽으로 오면 오늘 미국 시장의 결과에 따라 내일장도 약간 등락 혼조가 나온다 정도는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강조 섹터 중기관점 지속 양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어쨌든 좌우당간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도 소외 중이고요. 근데 하이닉스의 패턴이 삼각형 패턴이라 기대감은 있는데 떨어지는 각과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하이닉스가 지수를 리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나노 신소재, 친구가, 그 다음에 대주전자, 이것도 이제 10만원 돌파 시도가 나오려고 하고 있죠. 이 종목은 대보마그네. 대보마그네틱이 저 위에 있는데 이 주식을 잘 보시면 돼요. 65,000원을 돌파하지 않으면 요게 살짝 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대주전자, 나노신소재 같은 주식도 추가 강세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큰 폭으로 가기는 쉽지 않고 이격 좁히기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여러분들 자동차 얘기해드렸는데 저는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 근데 오늘은 현대위아의 특징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대위아가 하나솔루션과 같이 이 하락하고 있는 이걸 뚫고 올라갔죠. 요새 이런 패턴이 주도주가 된 게 많다라는 얘기 해드렸죠. 그러니까 현대위아의 흐름은 좀 더 양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콕 찍어서 SL도 거래가 100만 주 이상이 터져야 됩니다, 여러분. 100만 주 이상이 터지면서 빨리 신고가를 가야 4만 원대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34,000원 정도 지지 체크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게 얘기하는 게 SL, 그 다음에 화신도 마찬가지 11,000원을 빨리 돌파를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9,400원 정도 지지 체크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콕 찍어서 한 종목이 또 서현이와였죠. 서현이와는 좀 밀렸어요. 요런 것이 이제 그죠? 저점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오는 거죠, 여러분.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신규 상장 리튬 관련주는 좀 거시기 하니까 아모그림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술적 대응을 할 때 되게 유용한 팁이 있는 겁니다. 14,500 정도 가서 부딪히고 다시 14,000 쪽으로 눌리고 이거 다시 치고 가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연속운동 5일선 이탄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주가 흐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대보마그네틱 여러분들 보셨듯이 이제 가격 법칙상 18,000원 언저리는 한번 저항을 좀 봐야 되지 않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밀려도 이번에는 다시 15,000원에서 15,500원 수준 정도가 지지의 역할이면 18,000원 시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뭐 등등 이런 정도의 기술적 흐름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했던 종목 중에 최근에 좀 눌린 것도 한 말씀 드릴게요. 아지넥스 같은 경우는 12,500을 준 겁니다. 요게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8월 초순쯤서부터 좋게 얘기할 때 12,500에 13,000 정도 단기 저항.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항 주고 밀렸는데 지금 상태면은 10,000원을 지지 삼아서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요거 관심 가졌던 분들은 참고 좀 하시고, 이제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조금 미흡했던 것 중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자, 삼성전자를 다시 가면, 아니다. 지수 아까 제가 얘기해 드린다고 그랬는데 얘기 안 했죠? 15분 동안 너무 많은 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한두 개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 종합은 딱 여러분들 이거만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선물은 320에서 325. 그게 왜 중요하냐면 2020년 4분기에 무차별적으로 신용 물량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날아갔던 그 지점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를 한번 깼었죠. 그러니까 거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이하로 내려와서 약할 때는 뭐 좀 거시기 하고 거기 위에서 움직여야 좋은데 거기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어쨌든 종합은 320에서 325 사이에서 움직일 때가
종목이 가장 기똥차게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315에서 310자리를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거기가 심리적인 지지라인 쪽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315에서 318은 사실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스닥을 나닥이라고 합니다. 12,750에서 13,250. 다시 말하면 나스닥이 12,750에서 13,250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320을 중심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12,250에서 12,000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나라가 315 이하에서 310자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움직일 때는 종목들이 차별화된 움직임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밥만 먹으면 얘기했던 거, 나스닥이 12,500을 안 깨는 게 제일 좋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318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얘기 8월 18일인가 8월 24일 날 해드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12,000을 깼을 때 우리나라도 310을 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가는 어떤 그런 대응, 이것만 알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CPI 전까지는 노프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엄청 큰 얘기한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큰 얘기를 하죠. 제가 정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여튼 종목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지수, 미국장이랑 연결해서 국내 효과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후장에서 잘 참고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토마토TV와 함께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